안녕하세요.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중국 주식에 대해 알아보는 차이나스톡 시간입니다. 한행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중국 IT 기업들, 빅테크들의 견제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위기가 될 때마다 중국은 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술 자립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기술 자립하면 대표적인 기업이 화웨이하고 파운드리 기업인 SMIC, 중신거지라는 기업인데 화웨이는 비상장입니다. 근데 여기 중신거지는 상장사라고 하니까 오늘은 이 중신거지를 중심으로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신거지는 어떤 기업인가요? 예, 이름부터 보면 중심거지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중심국제입니다. 중은 중국이고요. 신은 중국어로 반도체를 나타내는 심입니다. 심. 거지는 말 그대로 국제 인터내셔널이고요. 참고로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입니다.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입니다. 중심거지나 TSMC나 네이밍 센스는 거기서 거기라고 하겠습니다. 중심거즈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5% 안팎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TSMC가 50%좀 넘게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8%로 2위입니다.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와 대만 UMC가 각각 7에서 8%씩 하고 있고 중심거즈가 그 다음 5등입니다. 중신거지 SMIC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그 파운드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파운드리는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고도 합니다. 반도체를 제품 기준으로 나누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이 워낙 메모리 강국이라 이런 구분이 생긴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 규모로 보면 비메모리가 70%고 메모리가 30% 정도로 비메모리 시장이 2배 이상 큽니다. 비메모리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PC를 보면 중앙 처리 장치인 CPU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고 램은 비메모리로 보면 됩니다. 반도체는 매년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메모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합니다. 그런데 비메모리는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설계 전문 업체는 공장인 팹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라고 하고요. 생산 전문 업체는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기업을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고 하는데 인텔이 대표적입니다. 설계와 생산에서 갈수록 분업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인텔도 생산 부분에서 TSMC나 삼성에게 외주화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팹리스가 되게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파운드리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한데 다시 SMIC 중심거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정말 이 기업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견제가 지금처럼 본격화되기 훨씬 전부터 국가적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본격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낸 게 2014년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내놓은 겁니다. 2014년에 1,390억 위안, 약 24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조성했고요. 2019년에도 2,040억 위안, 35조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 반도체 펀드는 빅펀드라고도 흔히들 얘기합니다. 1차와 2차 빅펀드가 가장 다른 점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1차 빅펀드는 밤조퇴를 하는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2조 원 넘는 자금을 유치했다가 작년에 도산한 우한 홍신 반도체처럼 먹튀 사례도 많았습니다. 2차 펀드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게 중국 정부 목표입니다. 물론 중국이 이런 목표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목표를 또 내놓으면 1차 펀드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엔 꼴이 되니까 그래도 실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하는 흐름을 보면 2차 빅펀드의 절반 이상이 중심거지로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의 빅펀드가 35조 원 규모고 그중에 절반이면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 중심건지가 투자하는 규모, 지금 반도체 기업은 투자가 중요하니까 투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심거주는 현재 베이징에 620억 위안 약 11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공장 4개를 짓고 있습니다. 또 선전에는 165억 위안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새로 합작사를 설립했고요. 지금 현재 주력 공장이 있는 상하이에는 800억 위안 14조 원을 들여서 초미세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또 현진과 닝보 같은 주요 거점들에도 총 200억 위안 3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것만 해도 30조 원이 넘습니다. SMIC가 이런 자금을 독자적으로 대기는 어렵고요. 해당 프로젝트들마다 각각 지방정부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빅펀드 자금도 당연히 투입되고요. 중심거지는 중국 국유기업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아래에 있는 중앙기업과 각 성이나 시가 보유한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중앙정부 국유기업은 줄여서 중앙기업, 중국식으로 하면 양치라고 합니다. 그렇지. 중심거지의 최대 주주는 중국정보통신과학기술이라는 국가기관이고요. 지분 11.8%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반도체 산업투자펀드 1차 빅펀드가 갖고 있는 투자회사인 신신투자회사가 또 10.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 보유 지분이 20%를 조금 넘고 나머지는 유동 주식들입니다. 중국 정부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중심거지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 실적부터 보면 매출은 274억 위안 약 4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대비 25%가량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43억 위안 약 7천억 원이었고 2019년보다 2.4배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올 1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1분기 매출은 72억 위안 약 1조 2,500억 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14% 커졌습니다. 순이익은 10억 위안이었고 2.4배 늘어났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은 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같은 기술 발전으로 반도체가 더욱 많이 쓰이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기 시장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업계의 증설은 이런 수요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속도가 느려서 당분간 실적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중심거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됐습니까? 중심거지는 현재 홍콩 거래소와 중국 본토 상하이 거래소 커창반에 상장돼 있습니다. 커창반은 선정거래소 창해반과 함께 중국산 나스닥으로 불리는 과학기술기업 중심 시장입니다. 2004년에 뉴욕과 홍콩에 중심거지가 동시 상장했다가 2019년에 뉴욕 상장을 자진해서 폐지했습니다. 그 다음 작년 8월 상하이에 입성했습니다. 상하이 입성할 때 530억 위안 약 9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보다 3.5배 오른 82위안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주가는 계속 50위안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 55위안을 기준으로 하면 시가총액은 4,300억 위안 약 75조 원입니다.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의 제재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길래 주가가 이렇게 잘 안 오르는 건가요? 중심거지는 현재 두 가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미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중심거지와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심거지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핵심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육성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세계에서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밖에 만들지 못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중심거지는 토미세 공정에서 현재 14나노미터 공정에 막 돌입한 상태입니다.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기술 수준이 높다는 뜻인데 세계 1위와 2위인 TSMC와 삼성전자는 5나노미터 공정을 하고 있는데 모두 ASML의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ASML이 중심거지와 맺은 공급 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걸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아니라 기존에 공급하던 장비 범위 내에서만 허가해 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ASML 말고 다른 자국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에게 SAMIC와 거래를 승인해 주고 있긴 합니다. 자국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악화되자 지속적으로 정부에 거래 허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 제한도 그런 제재도 받고 있다고요? 중국 군대와 관계 있는 기업에 대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작년 11월에 나왔던 제재인데 당시에는 국방부가 투자 금지 기업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에 담당 부서를 재무부로 바꾸고 중심거지를 포함해서 블랙리스트 기업 59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고요. 그날부터 해당 리스트 기업에 투자하려면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기존 투자자들은 1년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다만 중진거주가 뉴욕 증시에서 이미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제한 제재는 장비 구매 제한보다는 영향이 적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장비 관련 제재 부분에서 조금 언급하긴 했는데 뭐 결국에 중국 기업들은 자국 기업들 간의 몰아주기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중심거지의 어떤 기술 수준은 글로벌로 보면 수준을 보면 많이 높은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중진거주는 2019년에 14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음, 마쳤다고 했고요. 실제로는 작년 5월부터 화웨이의 14나노미터 공정의 스마트폰 AP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네. 칩입니다. 14나노미터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의 폭이 14나노미터로 좁다는 의미입니다.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고요. 파운드리 회사들은 이런 공정을 보통 30%씩 줄여왔습니다. 선폭을 30% 줄이면 넓이는 절반 정도로 줄어드니까 같은 면적에서 생산하는 반도체형이 두 배로 늘어나거나 또는 같은 크기의 반도체라면 성능이 두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도 됩니다. 부어의 법칙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좋아진다는 일종의 경험칙입니다. 실제로 파운드리 회사들은 2, 3년에 한 번씩 공정 숫자를 30%씩 줄여오고 있습니다. TSMC가 2011년에 28나노를 했고요. 2014년 16, 2017년 10, 2018년 7나노에 돌입했습니다. 5나노미터는 올해 시작했고요. 삼성전자도 TSMC를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진거지는 2011년에 40나노미터 수준이었는데 중간 과정 건너뛰고 2015년에 28나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4년 뒤에는 2019년에 다시 14나노로 끌어올렸습니다. 5나노의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하면 세대로는 3세대, 횟수로는 대략 5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13나노미터 공정의 고객사는 사실상 화웨이밖에 없기도 합니다. 중심거지의 대부분 공장들은 여전히 40나노미터 이상 공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투자 공장들도 대부분 14나노급이고 기존 주력인 상하이가 7나노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0나노미터를 건너뛰고 7나노미터로 바로 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 점은 주목할 만한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5년 이상 늦고 주요 고객은 화웨이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거지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중심거지라는 회사가 앞으로 몇 년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선두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한 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공략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절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투자 빅펀드를 보면 1차 빅펀드는 SMIC 같은 반도체 생산에 67%를 투자했고 설계의 17%, 검사의 10%, 소재 장비의 6%를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2차 빅펀드는 주요 투자 영역을 소재 장비, 생산, 그리고 5세대 통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압축했습니다. 소재 장비 투자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노광기를 비롯해서 주요 공정에서 똘똘한 장비 업체들을 한두 개씩 찍어서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재 장비 부분에서 해외 의존도가 줄어들면 중심거지의 큰 약점이 하나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반도체 기업들의 하나 같은 열망이 소재 장비의 어떤 국산화, 자국화인데 그걸 위해서 중국도 반도체 인재 육성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죠. 예, 중심거지를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도 인재 부분입니다. 중심거지의 현재 최고 경영자 CEO는 TSMC 출신의 량멍숭이라는 사람입니다. 량멍숭은 TSMC에서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일했고요. 2011년에 삼성전자로 옮겼다가 다시 2017년에 음, 중심거지로 이직했습니다. 그가 합류하고서 2년 뒤에 중심거지가 14나노 공정을 개발한 걸 보면 상당한 실력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괴짜 천재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량명숭이 사표를 던진 적이 있는데요. 같은 TSMC 출신인 선배 엔지니어 장상이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위인 부회장으로 오자 발끈해서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심거지는 량명숭의 연봉을 5배 넘게 올려주면서 어,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중심거지는 또 지난달에 전체 직원 20% 정도 되는 4천여 명에게 특별 스톡 옵션도 지급했습니다. 한 주당 행사 가격이 20위안이니까 현재 주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누면서 돈을 풀자 그동안 소프트웨어로 몰렸던 인재들이 반도체 업계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중국 젊은이들은 샤오미의 레이진이나 텐센트 마하톤 같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창업하고 큰 돈을 번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왔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그동안 잘 안 됐던 이유로 인재 부족을 많이 꼽았는데 이제 반도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인재가 더 많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중진거지 말고 중국에서 주목받는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 중심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